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샘스킨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경이라고 합니다. 예, 실 리프팅은 우리가 요즘 잘 유행하고 있는 최소 침수 성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소 침수 성형 분야 중에서 이제 톡신이라든가 필러 같은 시술이 1990년대 후반부, 그 다음에 실 리프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 리프팅이 초기에는 다 이제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이 유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녹는 실인 PDO 실 리프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실 리프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를 맞게 되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짧은 역사를 가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법이라든가 안전한 시술법에 대한 이런 게 대한 충분한 설명서가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이 실리프팅을 배울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 원리라든가 아니면 시술법, 좀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좀 총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이제 설명서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그 후배 성형외과 전문의 이용우 선생과 함께 책을 집필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최소 침습 성형이라고 하면 상당히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간단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톡신이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그냥 겉에 어느 부위에다가 어떤 깊이로 어떤 양을 시술을 할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만 사용을 해서 시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저희가 갖게 되면서 얘는 해부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최소 침습 성형이라는 건 사실 피부를 째지 않고 무언가를 넣는, 피부 안에 넣는 시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위에다가 뭔가를 시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실리프팅도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런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실 리프팅을 할 때도 실을 어떤 깊이에다가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지, 이게 이제 그 피부 안에 있는 해부학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시술을 해야지 좀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확실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데바 스타디를 100여 구 이상을 하면서 피부 안쪽에다가 이제 실을 시술을 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층이 어떤지 실제로 넣어보고 사체 해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톡신이라든가 필러를 통해서 알게 된 해부학을 결합을 해서 실리프팅을 할 때는 어떠한 해부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 책에서는 모든 시술법에 대한 것,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설명을 할 때도 기본 베이스는 사람의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실이 시술이 되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술이 될 수 있다 하는 해부학적인 부분을 가장 강조한 책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NSRT는 그 약자죠. 그래서 이제 풀라임을 설명을 드리자면 Natural Smooth Reposition Technique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그 Natural Smooth Reposition Technique을 갖다가 새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저희가 실리프팅을 배울 때는 돌기실을 피부 속에 집어넣을 때 단순하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다가 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카데바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하 지방층이라고 생각하고 넣은 실이 사실은 피하 지방층과 깊은 지방층 사이에 있는 이런 근막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을 실들이 주로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초기에 실 리프팅을 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그 가느다란 실들만 사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돌기가 없는 실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돌기가 있는 실을 점점 굵은 돌기실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에다가 이런 실들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됐던 거죠. 뭐냐면 실에 의해서 피부가 찝히게 되는 거고 실이 비쳐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얕게 쉘로우하게 이제 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쳐 보이기도 하면서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는 충분히 깊은 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깊은 지방층에다가 이 돌기실을 굵은 돌기실을 넣게 되면 또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실은 해부학적인 그 굵은 돌기실 시술층은 이제 스마스 주변이라는 것에 저희가 이제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스 주변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을 넣어야지 좀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얼굴 움직임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둔 이 테크닉을 소개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NSRT 테크닉이 되겠고요. 제 책에서는 이제 NSRT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주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부를 째고 구조물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구조물을 옮기는 과정, 그러니까 가령 리프팅이라고 하면 피부를 째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조직이라든가 근막층을 확인하고 그것을 옮겨야지 실제로 리프팅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최소 침수 성형을 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고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피부를 째서 어떤 조직을 잡아서 옮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는 처지고 원래대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얼굴을 좀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실리프팅이 초기에는 곽광을 받다가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사그라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한 실리프팅이었죠. 저희가 또 이것도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녹지 않는 실을 써서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이게 녹지 않는 실이니까 당겨 놓은 조직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놔도 몇 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녹지 않는 실로 조직을 당겨 놔도 녹지 않는 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조직은 다시 터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녹지 않는 실을 쓴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녹지 않는 실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한번 녹지 않는 실을 피부 속에 삽입을 하게 되면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실을 무한정 계속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녹는 실이 생기게 되면서 녹는 실은 일단은 피부 속에서 녹아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 반복 시술에도 안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남아가지고 이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녹는 실들이 콜라겐 재생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시술, 뭐 화장품 다 포함해서 이제는 자가 조직을 자꾸 자극을 해서 재생시켜주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녹지 않는 실보다 녹는 실이 안전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수술을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직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반복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조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수술은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나머지 관리는 이렇게 최소 침습 시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한 번씩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오랫동안 모양을 유지하고 또 젊음을 유지하고 또 안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뭐 일부 수술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최소 침수 시술의 정수를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이 최소 침수 시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술과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 입장에서 콤비네이션이 된다 그러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리프팅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을 봤어요. 그러면 상당히 내용들이 보면 주로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실리프팅의 뭐 여러 가지 실의 종류 소개한 다음에 뭐 실을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포인트 분류 뭐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실을 뭐 이런 테크닉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게 주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 책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표지에 나와 있는 이 Natural Smooth Reposition 테크닉처럼 어떤 원리에 대한 거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실을 이제 물론 기본적인 거, 실의 소개, 실의 종류라는 것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 실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피부 안에 있는 조직들은 이 실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게 될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책을 권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막 테크닉을 알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원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인 거죠. 가령 제가 이제 이걸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운동을 배울 때 뭐 골프든 테니스든 뭐든지 좋아요. 그럴 때 가령 레슨을 받는다면 그 프로를 고를 때 동작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뭐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치세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뭐 이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뭐를 배울 때 그러면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되면 이 동작이 힘들더라도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물들의 위치, 이게 힘들지만 그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층에다가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적응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동작만 따라서 하다 보면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 다 틀린데 가령 이런 식이에요. 실을 넣을 때 뭐 몇 미리 깊이로 넣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그 시술법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의 피부 두께가 동서양이 틀리고 다 틀린데 무조건 그 깊이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그 해부학층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부학층을 알고 어느 깊이에는 어떤 식의 느낌으로 뭐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지 실제로 왜 이걸 이렇게 시술하는지 이해가 됨으로써 좀 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술법을 갖다가 그러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런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이유는 원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시술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점을 둔 책이다. 그래서 다른 웬만한 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읽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원리를 모르고 시술법만 설명하지 않는 책이 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 해부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리프팅을 왜 시술하는지 그리고 어떤 층에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권장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예, 제가 쓴 이 실리프팅 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이제 좀 더 발전한 실리프팅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샘스킨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홍기웅입니다.